안녕, 라라 아티스트 그리고 후마이트스 아카데미 원장 르네입니다. 오늘은 영화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예비 수험생들, 즉 고3 올라간 학생들, 고2, 고1, 중3 학생들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2월을 그냥 새해라고 할게요. 우리 한국 기준으로. 네, 새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1년간 혹은 1년이 덜 돼서 준비해야 될 영화과 예비 수험생들이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합격에 이를 수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중학교 3학년 친구들도 앞으로 남은 한 1, 2년 혹은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 영화과에 합격할 수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같이 그려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문제집을 사서 문제집을 풀까요? 물론 문제를 바로 푸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목차를 보고 있어요. 문제집이나 교과서의 맨 앞부분을 보면은 목차가 있죠? 그러면 거기 안에 대주제와 소주제들이 정리가 돼 있으면서 그걸 한번 쫙 읽으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공부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학습 분량을 내가 소화해야 되는지가 머릿속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려지죠. 정리가 되죠. 그것도 입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입시 자료들을 보면서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스케줄들을 한번 쫙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영화과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학원에서는 어떤 수업들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수업들을 왜 하느냐를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옆에 네모박스가 하나 떴어요. 네, 네모박스 떴죠? 보면 우리가 꼭 하는 거, 기출풀이와 실전이라는 제목으로 논술 중심의 수업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예종 1차 같은 경우에는 뭘 보죠? 스토리를 보나요? No. 아니에요. 논술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양한 사회 문제 이슈, 시사상식, 그리고 인문학적인 배경들이 정리가 쫙 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글쓰기 논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저희가 공부하는 부분은요, 작품 분석과 이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죠? 그냥 마구 찍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 찍다가는 정말 뭐랄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영상이 나오기 되게 쉽죠? 그렇기 때문에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법을 알아야 된다. 네, 그 촬영, 음량, 편집, 연출, 미술, 사운드,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론 중심 실기가 우리의 작품 분석과 이론 수업 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부분, 연출, 촬영, 음량, 편집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미지 분석을 위한 시험 문제도 잘 해결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촬영 포트폴리오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중학교 3학년이다, 고등학교 1학년이다, 2학년 올라간다는 친구들은 반드시 작품 포트폴리오를 우리 라라 필름스쿨을 통해서 같이 준비를 해서 촬영해 보시는 걸 매우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이게 또 피와 살이 돼가지고 우리가 또 영화제에 출품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있는 영화과 특별 전형에는 수상자에 한해서 그 기회가 부여가 되는 촬영 특기자 전형이 있거든요. 거기 여러분이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또한 예를 들면 영화를 한 번도 촬영을 해보지 않은 성인 분들 중에도 한예종 영화과 전문사를 지원하거나 한국 영화 아카데미를 지원하거나 하면 포트폴리오가 필수잖아요. 물론 이제 영화 필름스쿨을 다녔다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준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해보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학사 때 영화과를 나오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들이 매우 중요하다. 네, 우선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인문 논술 글쓰기 1단계 그 스토리 글쓰기 1단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즉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바로 글쓰기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기초적인 어떤 배경상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싹 정리를 시킨 다음에 그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짧게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처음부터 어려운 거 안 풀죠. 작게 우리가 게임의 원리를 이해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쪼개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대본 분석, 즉흥 이야기 구성, 이미지 분석, 면접 연습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말하기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광고 성우를 오래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성법과 말하기 하는 방법이라던가 그 사운드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호소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짚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말하기 연습 안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런 실습이 있어요. 대본 분석, 즉흥 이야기 구성, 이미지 분석, 면접 연습.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한 장을 주어주고 이 이미지를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즉흥해서 이야기를 구성해서 교수님들 앞에 바로 피칭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빠른 순발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이 갖춰져야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 몇 가지 레퍼런스가 정해져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연습이 되어야 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피칭이 굉장히 호소력 있게 잘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은 기출문제 풀이 실전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스토리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한예종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구성해서 글을 쓰는 3시간짜리 시험이죠. 4년제 중에서도 좀 좋은 대학교들은 스토리 글쓰기를 반드시 시험 과목에 넣어서 우리 실기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출문제를 풀고 나라라 아티스트 강사진들에게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럼 피드백에서 이제 그쳐야 되느냐? 아니고요. 피드백을 받은 학생은 반드시 리라이팅을 해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어쩌면은 이게 꼭 첨삭을 받은 글은 다시 한번 원고지에 깨끗하게 글을 써야지만 100% 이 글이 내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을 통해서 수업을 받든 다른 외부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서 수업을 받든 첨삭본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내가 이거 틀렸네 하고 끝나지 말고 반드시 시간을 내서 꼼꼼하게 글씨체도 바르게 연습을 하면서 글을 쓴 연습을 하세요. 왜? 결국은 펜으로 쓰셔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가가지고 타이핑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씨체도 중요하고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분량을 소화해내는 것 또한 중요해요. 타이핑을 하면 뭐 1시간 만에 쓸 수도 있는 게 사실 글 쓰면은 2-3시간 걸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도 같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6번째가 뭐냐면은 자기소개서 준비예요. 한예종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라던가 다른 4년제 영화과 대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 프로필을 작성해서 내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대충 하루아침에 한 달 만에 썼을 경우에 붙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성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내용들은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학교 비리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터졌었죠 이전에. 다른 외부의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소서에 써가지고 붙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정부에서 문제를 삼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내 수상실적, 교내에서 한 활동 중심으로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3, 고1, 고2는 더욱 중요해요. 학교에서 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진로에 대한 어떤 자기의 코멘트라던가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죠. 아니면은 활동들을 과제를 제출할 때 나의 전공과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단지 전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회 문제, 배경 지식 이슈를 담아내서 내 학종을
관리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 준비는 물론 당장 이제 자기소개서를 내야 되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진로를 꾸려나가야 되는 예비반 친구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원을 통해서 심층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심층 상담을 할 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진로 적성 검사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영화관에서도 내가 만약에 스토리텔링을 이제 할 예정이에요. 글을 써요. 물론 주어진 문제가 있겠지만 시험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연기해가지고 예를 들면 나는 정말 범죄수사물을 되게 잘 할 수 있는 분석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줘서 그 부분을 더욱 강화시켜서 여러분이 작품에 담아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좀 분석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에 굉장히 예술적이고 음악에도 관심이 많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유로움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뮤지컬 영화라던가 아니면 미술과 관련된 전시회를 많이 보게 한 다음에 이를 어떻게 우리 논술이라던가 아니면 스토리에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 피드백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원은 다른 학원들과 다르게 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차별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일정표로 쫙 나가죠? 네, 그럼 간단하게, 계속 간단하게란 말을 하는데 간단하지 않죠? 핵심들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 비록 2월이지만 1월달부터 준비했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1, 2월은 우리 학원의 겨울방학 특강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겨울방학 특강은 누가 듣냐? 이제 고3을 올라가는 예비 고3. 이제 고1, 고2 올라간 학생 그리고 예비 고1을 앞두고 있는 중3 학생들 요렇게가 겨울방학 특강을 들어야 되는 학생들인데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월 중심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1월 1 써주세요. 대학교별 입시호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다양한 기출문제를 맛봐야 된다. 즉 아무런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나는 세종대 영화과를 지망하는지 서울예대 영화과를 지망하는지 어떤 영화과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 있고 물론 올해 또 전형이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또 너무 학원을 의지하면 안 돼. 어떤 경우에는 입시호강이 실기가 사라지거나 바뀐 경우가 매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거는 2024년도 2월 기준, 작년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아무튼 대학교별 입시호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양한 기출문제들을 통해가지고 맛을 봐야 된다. 아, 이게 짠맛인지 단맛인지 쓴맛인지 알려면 먹어봐야겠죠. 기출문제도 이런 유형 저런 유형들을 해보면서 아, 내가 이제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선 이걸 내가 되게 잘해야겠구나,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이건 아예 못하겠구나, 이거 나 좀 잘하는데? 라는 걸 좀 점쳐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다양한 촬영에 대한 기초 이론을 배워야 됩니다. 촬영 편집 음량. 자, 그러면 질문이 있겠죠? 저는 촬영 전공인데 편집 알아야 될까요? 연출 전공인데 음영 공부해야 돼요? 음영 전공인데 굳이 편집까지? 네,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음량 따로만 들린 영화관에 간 적 있어요? 없죠. 영화를 보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고 배우들이 연기만 해. 이상하죠? 까만 화면이에요. 소리만 들리고 뭐 그래요. 답답하죠. 네, 영화는 이 모든 부분이 하나의 요소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출 전공은 당연히 모든 걸 더 깊게 다 알아야 되고요. 그게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상상력과 영화에 대한 어떤 논리적 체계를 고민을 하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촬영 이론을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단편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필름스쿨에서. 단편 영화라고 하면은 15분 기준을 말할게요. 네, 한예종 영화과 전문사 과정에서도 제가 한 전문사 과정에서도 단편 영화를 촬영해서 낼 때 15분을 맥시멈 타임으로 잡고 연습을 들어간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편 영화를 많은 영화제라던가 이런 거 출품할 때는 대부분이 15분의 러닝타임을 지키라고 하는 단편 영화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 영화 시나리오를 15분 기준으로 더 짧아도 돼요. 7분짜리도 괜찮아요. 를 작성을 하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예비반은
네,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지종 특별전형, 성균관대 포트폴리오 전형, 해외 유학을 염두한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겨울방학 특강을 활용해서 영화 촬영 기획부터 제작까지 실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매우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월달로 넘어갈게요. 2월 숫자 뜰게요. 네, 2월에도 여전히 이제 겨울방학 특강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때는 역시나 한번 모든 대학교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별 입시 요강에 대한 이해가 또 있고요. 다양한 기출문제를 계속 연결해서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2월 달에는 촬영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만든 단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룹을 지어가지고 영화들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은 15분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나 적성 분석을 한번 이제 2차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1차 평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면담을 이제 2차적으로 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심층 면담이 여러분 학생들 혹은 부모님들에게 같이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2월이 이제 끝나요. 자, 그럼 이제 3월 달로 넘어가 볼게요. 3. 찡. 자, 이제는 본격적인 입시 탐색 달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영화 작업을 한 우리 필름스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편 영화 후반 작업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 같은 경우는 3단계로 나눠지죠.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후반 작업에서는 이제 편집, 음량 작업, CG 작업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화제랑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완성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영화제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여러분이 만든 걸 한번 몇 월 달에 넣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화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 전형이나 포트폴리오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이 1, 2, 3월이 매우 금과 같은 시간이다. 그리고 특별 전형 8월달 입시를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특히나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만들어 놔야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영화제에 한번 넣어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수상 실적을 기다릴 수가 있겠죠. 네. 고3 때는 사실은 불가해요. 네, 거의 불가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양하게 많이 여러 번 출제자에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많이 만들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영화과 기출 문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유형들을 연결해서 시험을 풀어보면서 연습을 한다. 그 안에는 논술 쓰기, 스토리 쓰기, 이론 중심에서 그리고 한예종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엔 자기소개서 초안 연습이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네, 4월로 넘어갈게요. 4월 똥똥똥 입시 탐색의 연장선 기간인데요. 자, 이때는 단편 영화 후반 작업이 3월에 끝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4월까지는 후반 작업이 이제 정말 완료가 돼야 되는 시기다. 그러면서 역시나 영화제 어디 넣을지 넣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영화과 기출문제 풀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이제 받으면서 리바이팅이 정확하게 들어가셔야 될 시간이에요. 또 하나가 이론 이제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영화 이론이 이제 공부가 들어가야 돼요. 단지 촬영 편집 이런 게 아니라 영화의 역사에 대한 이론이라던가 현재 어떤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는지 한국 영화, 해외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전 작품부터 요즘 현재의 추세, 넷플릭스 영화들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이론 정리들이 필요합니다. 감독 연구가 필요합니다. 작품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월 달은 첫 모의평가 시험 문제를 보는데요. 모의평가를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은 현재 우리 라라 아티스트 후마니타스 아카데미 강사진들요, 그리고 원장급들 대표 원장님들 반드시 이제 같이 기출 문제 보시고요. 입시 전문가가 또 봐주시고요. 그리고 은퇴하신 교수님들, 영화과 주시는 은퇴하신 교수님들의 특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성 분석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점수를 우리가 매기면서 좀 마음이 아파질 수도 있어요. 그날은. 네, 이제
등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등수 매기는 거 되게 저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대학교에서 예를 들면 10명 모집한다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만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간에 모의평가 점수를 확인하면서 본인의 등수를 받는 것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좀 불편하긴 한데 여러분들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4월에. 그러면 그거를 충격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더 채찍질해가지고 다음에는 더 성적을 올려서 반드시 합격하고자 하는 대학교 안에 들 수 있는 성적을 만들도록 합시다. 4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한예종 특별전형 자소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자소서 보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월로 넘어갈게요. 5월. 5월은 이제 정확한 진로 적성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풀 때는 한예종 기출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영화과 시험 문제도 풀지만 방송 영상과 시험 문제들도 같이 곁들여서 보거든요. 혹은 다른 학과지만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을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로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내가 영화과인지 방송 영상과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험 준비가 들어간다. 그리고 혹은 진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때. 자, 그러면 이제 5월 달에는 정확하게 나의 목표 대학교가 어딘지, 그리고 시험 유형이 어떤지를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게 나한테 맞겠다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좀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특별전형, 한예종 특별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자소서가 완료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가 또 중요한 거는 공인 어학 성적도 나오셔야 됩니다. 수상 자격과 자료 또한 나오셔야 돼요. 5월들이 그래서 매우 한예종 준비하는 친구들은, 특별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년 스케줄 되게 길죠? 6월이에요. 6월. 짠! 자, 이제 명칭이 달라져요. 입시 스파르타 기간인데, 입시 스파르타는 뭐냐? 정말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단련하고 채찍질하면서 풀 에너지로 밀고 나가야 되는 시기예요. 이때는 우리 강사진들도 더욱더 긴장을 하시면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엄청 밀어붙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때는 또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한 번씩 꼭 울어요. 네, 이제는 이제 칭찬과 당근의 시기를 넘어서가지고 이제는 좀 쓴소리도 많아지고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좀 강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혹은 이제 준비 기간을 더 이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은 늘려야 되는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체감하게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공부도 더 박차를 가셔야 되고요. 시험 기출문제 공부도 더 박차를 가하셔야 되고요. 모든 게 더 긴장되게 박차를 가하셔야 되고요. 운동, 건강관리, 멘탈관리, 이것도 또한 제일 중요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입시 스파르타 때는 뭘 하냐, 한예종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 기간이고요. 그리고 한예종 기출문제에 맞춰서 이제 한예종 기출을 쫙 풀어요. 기출문제 연습과 실전 모의고사와 피드백 평가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10월 수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논술, 스토리, 이론, 면접, 피칭 중심의 실전 시험들 연습들이 쭉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